안녕하세요, 다비드입니다. 오늘은 이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사실은 그 이민 이야기 하는 게 사실 제 채널 만든 첫 번째 이유였거든요. 보통 뭐 이민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특히 뭐 영어권 국가들 첫 번째로 생각하시잖아요. 뉴질랜드, 호주, 캐나다, 미국, 영국 요즘에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. 근데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. 요즘에는 그 동남아시아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뭐 베트남, 최근에 유튜브로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계신 분이 많이 올리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중남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. 저희 중남미, 제가 칠레 이민을 갔었고 뭐 주재원이나 뭐 그런 걸로 간 게 아니라 이민을 생각하고 갔던 거고, 칠레에서 실제로 2년 반 동안 살면서, 사실 짧게 살았죠. 근데 2년 반 동안 살면서 영주 비자까지 땄어요. 거기는 이제 영주 비자가 5년짜리 비자니까. 제가 이제 칠레가 좋은 이유들 설명드렸는데, 사실 그 좋은 이유들이 그 중남미가 좋은 이유예요. 뭐 칠레랑 뭐 다른 나라들 다 똑같진 않아요. 날씨라든가 교육 인프라가 다 똑같진 않습니다. 하지만 사실 그 이민을 선호하는 지역들 보면은 첫 번째가 뭐 에콰도르, 멕시코 이런 곳들이거든요. 물론 그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,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들을 이렇게 상위 포지션에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정도가 나오거든요. 물가가 싸고 하니까. 근데 이제 물가 대비 교육 퀄리티, 의료 서비스, 언어 문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중남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. 최고 단점이 스페인어를 써야 된다는 거, 그리고 치안이 안 좋은 곳이 많다는 거, 그 두 가지인데 그걸 굉장히 크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. 첫 번째로 치안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, 멕시코 이런 곳 보면은 사람들 다 죽는 거, 서로 뭐 총을 맞아서 몇 명이 죽었느니, 뭐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보이게 했다느니 이런 거인데, 일반 사람들은 볼 일 자체가 없는 거고요. 그 까르텔끼리 싸움해서 생기는 문제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일반인들은 별로 큰 그런 사건들을 직접 접하는 일도 없어요. 그만큼 치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. 물론 도둑 강도 좀 있습니다. 근데 이민 생활이라는 게 뭐 위험한 곳을 가거나 뭐 할렘에 가거나 뭐 굉장히 위험한 곳에 막 가서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. 보통 대부분 안전한 곳에 다 지내세요. 특히 교민들은. 제일 어려운 치안 문제라고 하면은 그 장사를 하다 보니까 현금을 쓰고 현금을 이제 보유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짜고 강도를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. 그런 것 빼고는 치안 문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. 사는데 특히나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제가 살았던 칠레는 그 중에서도 제일 안전한 곳이라서 전혀 뭐 치안 불안 이런 건 느껴본 적도 없고, 밤에 여자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 문제 하는데, 사실 영어 어렵잖아요. 영어를 많이 오랫동안 접해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고, 보통 외국어 하면 영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지,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, 외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영어나 스페인어나 똑같아요. 어떻게 보면 스페인어가 더 쉽습니다. 왜냐하면 예외도 더 적고, 일단 발음이 한국 발음이랑 다 똑같잖아요. 한국 발음은 안 되는 발음이 없어요. 일단 토네이션만 비슷하게 하면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. 영어는 그렇지 않잖아요. 보면 몇 달만 그 현지에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 회화를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뭐 캐나다, 뭐 뉴질랜드, 호주 이런 것들이 그 영어 점수가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장벽이 되잖아요. 멕시코, 칠레 이런 곳 그런 거 없어요. 그러니까 중남미권은 언어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없어요. 오히려 언어 덕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. 영어처럼 뭐 IELTS 6.5 이렇게 딸 필요가 없거든요. 사실 영어 보통 하실 줄 안다고 하고 여행 다니시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 되신다고 해도 그 점수 따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.
특별히 시간을 많이 더 투자해야 되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어는 저에게도 숙제인데 투자를 좀 하시면 돼요. 현지 가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저는 그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차피 어떤 곳에 이민을 가려면 무작정 가시면 안 돼요. 답사를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돼요.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석 달, 넉 달 정도는 지내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. 정말 이민을 가보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. 저도 또 새로운 곳으로 한번 도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가서 한 1년 정도 살아보려고 합니다. 언어를 배우면서 현지 사정도 좀 더 느껴보고. 대부분 중남미권이 비슷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어려움이 두 가지고요. 나머지는 다 장점이에요. 물가도 보통은 더 싸죠. 국제학교 보내기도 더 쉽죠. 가장 큰 그 영어권 국가의 어려움이 비자 문제잖아요. 비자 문제가 쉬워요. 비자가 쉽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이민을 갈 때 첫 번째로 어려움이 생기는 게 그 비자 문제거든요. 신분. 근데 중남미권은 그 비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어떤 뭐 사업 비자라든가 취업 비자, 뭐 아는 분을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, 사업 비자를 신청했을 때 사업 비자도 쉽게 나오고, 사업 비자 갖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시작해서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연장이 되고, 몇 번 연장하면 보통 영주 비자까지 주거든요. 스페인이랑 좀 과거 스페인이랑 제도가 비슷한지 중남미권이 대부분 그런 비자 제도가 비슷하거든요. 뭐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칠레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세금을 내고 거주를 하고 하면 영주 비자를 줬는데, 멕시코 같은 경우는 4년을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. 4년 동안 사업을 하든 뭐 주재원을 하든 뭐 직원으로 있든 지내시면 영주 비자가 나와요. 5년짜리 비자가 보통 나오기 때문에. 그 문제를 생각했을 때, 그리고 보통 중남미 생각하시면 뭐 날씨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날씨가 일단 굉장히 좋은 곳이 많습니다. 그리고 그 문화라든가, 그리고 색다른 문화, 그리고 또 사업해야 되잖아요. 보통 이제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, 교민사회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. 근데 영어권 국가에서 사업하는 거랑 중남미권에서 사업하는 거랑, 사실 영어권이 저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. 워낙 교민들도 많고. 중남미권은 교민의 숫자가 일단 적고, 장사하시는 분들,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들 거 인수하기도 되게 편리하게 돼 있고, 일단 그렇게 대자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뭐 기술이 있으시면 더 좋죠. 뭐 요리를 할 수 있으시다거나, 그렇다면 식당 같은 거 하시기도 더 편하실 거고. 그리고 아이들 교육, 지난번에도 다른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뭐 국제학교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미국계, 영국계, 스페인계 돼 있고, 뭐 아이들 부모님이 한국어만 잘 신경 쓰면 한국어, 스페인어, 영어 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. 요즘 사실 한국 같은 데서 영어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. 특히 영어권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다 온 사람도 많고. 영어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, 사실. 뭔가 새로운 무기가 하나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. 그게 뭐냐?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인어 괜찮습니다. 뭐 세계 제일 많이 쓰는 언어 중국어,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. 영어, 그 다음 스페인어거든요. 나라로 보면, 여러 나라 쓰는 걸로 보면 스페인 제일 많이 씁니다. 제일. 중남미 쪽으로 사업할 기회가 또 생기고요. 스페인 본토로도 뭐 가능하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, 이민 생각하실 때 영어권 국가만 보시지 말고 다양한 나라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. 특히 동남아, 중남미 다 열어놓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. 자세한 것을 알고 싶거나 그러면 인터넷에 요즘에 잘 나오니까 뭐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겠지만, 저에게 연락하시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,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저도 다시 중남미권으로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오늘은 중남미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.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안녕.